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율부사의 칼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칼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박재향 재미 정치학자며 정치학 박사이신데 미국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숱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익을 본 건 변호사뿐이다. 그런 칼럼입니다. 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 하다가 종교계 반발로 인해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죠. 자, 그 내용 한번 봅시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 재미 정치학자, 정치학 박사 박재형 칼럼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가장 우려했던 일 중 하나는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가능성이었다. 이 법안은 여성,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교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차별금지법 논의에 소극적이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국회에서는 좌익 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다면 이 법안은 언제든 재발의되고 통과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 차원에서 또는 각 주 차원에서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이미 진행 중이다. 특히 각 주 의회에서 제정되는 주별 차별금지법은 연방 법률보다 더 구체적인 범위와 규정으로 인해 혼란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종교적 가치, 이념 등 다 떠나서 간단히 말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면서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차별을 금지한다면서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다면서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하겠다. 다시 읽어봅니다. 예,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다고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한국보다 먼저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 문제점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웹사이트 제작 서비스를 제작 거부했던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람은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서비스 거부도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6대3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성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2년 전 한국에서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바로 이 성정체성과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은 자칫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몇 년 전 오하이오주의 어느 부모는 법원 판결에 따라 17살짜리 딸의 양육권을 잃었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남자라고 주장하는 딸이 남자처럼 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 보충제 먹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그 권리를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부모가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대요. 이렇게 했다고.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부모가 17살짜리 딸의 양육권을 잃었는데 그 딸은 남자 되기 위해서 약을 먹은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를 먹었는데 부모가 그 권리를 그 약을 못 먹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차별금지법과 연결되는 양성평등법은 한국에서도 이미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탈의실 등에서 남녀를 구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문제들이다. 이처럼 남녀 성구별을 없애려는 시도는
결국 법의 원래 취지인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성을 피해자로 만든다. 탈의실에 남녀 구별 없이 하면 되겠어요? 기가 찹니다.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여성을 피해자로 만든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네티컷주 육상대회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 선수 2명이 아주 쉽게 1등과 2등을 차지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같은 종목에서 경쟁하는 상황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육상대회에서 여성하고 육상 시합을 했는데 남자들이 1등, 2등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례들 모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즉 이 법은 차별을 없앤다는 구실로 새로운 차별과 분쟁을 만들어내며 당사자 모두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은 양측의 법적 분쟁을 대리한 변호사들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과거에 없던 법적 분쟁이 수없이 생겨났기 때문에 변호사들 호주머니만 불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들만 돈벌이가 되고 미국 국민들은 양쪽에서 싸움박질 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종교 사회단체들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법의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나 하는 정도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만들고 사회 구성원, 가족들 사이에 어떤 갈등을 일으킬 것인지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박재영, 재미정치학자, 정치학박사 이상입니다.